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통합진보당 옛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당 해산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행정법원의 헌법재판소가 법적 근거도 없이 의원직까지 박탈했다면서 국회의원 지휘 소송을 내고요. 어제는 외신 기자들만 초청을 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 통진당 의원들이 정치적 보복으로 희생당했다. 의원직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옛 통진당 의원들이 정치적 보복으로 희생당했다. 의원직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월 6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검찰이 정윤회 문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았네요. 그렇습니다.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문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네. 하루가 지났죠. 오늘 청와대는 몇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심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이 밝혀졌다면서 공식 입장을 내어놓았습니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늦었지만 다행으로 보고 보도 전에 사람들이 한 번의 사실 확인 과정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또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경제 도약을 위해서 매진했으면 한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 발표에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비난조의 의견을 달았는데요. 네. 차라리 북한 소행이라고 하지 그랬느냐는 댓글부터 예. 몇 사람의 사심 중에 정윤회의 사심도 들어가는 것인가? 또는 지난해 교수들이 선정한 사자성어가 지록유마였는데 네. 올해도 역시 지록유마 같은 해가 될 것 같다. 이런 말까지 검찰 수사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게 네티즌들의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네. 2011년 12.6 재보궐선거 때 말이죠. 자신의 비서가 디도스 사건을 일으켜서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이가 있죠. 네. 최구식 전 의원. 그런데 경상남도 부지사로 임명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경상남도는 오늘 7일 오전 홍준표 지사가 최구식 전 의원에게 정무부지사 임용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경남도는 정무부지사를 공개 모집했었습니다. 홍 지사가 디도스 사건의 배우로 지목돼서 탈당한 최 전 의원을 기용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2013년 1월에 최 전 의원을 산청 세계의학 엑스포 집행위원장으로 앉혔고요. 이번엔 정무부지사로 영전해 줬습니다. 이로써 디도스 사건 때문에 박근혜 비대위 시절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정치적 재기가 힘들어 보였던 최구식 전 의원은 경남 정무부지사 임명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티즌들 의견 역시 비난 일색이었는데요. 비난 일색인가요? 네. 이런 데서도 우리가 남이가 이런 정신이 발휘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우리가 남이가? 예. 네. 검사 출신 도지사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을 끌어주다니 해도 너무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최구식 전 의원을 임명한 홍준표 현 지사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홍준표 지사가 최구식 전 의원을 임명한 기용을 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왜 그랬답니까? 네. 일단 홍준표 지사와 최 전 의원은 정치적 운명을 함께 했다. 좀 남다른 인연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구식 전 의원의 비서가 디도스 사건을 일으켰을 때 홍준표 지사가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습니다. 홍 지사는 이후에 디도스 사건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쇄신안을 내어놓았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홍준표식 쇄신안에 강력 반발하자 2011년 12월 당대표에서 사퇴했죠. 이후에 이제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꾸려지고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것입니다. 네. 이후에 19대 총선에서 나란히 출마를 했습니다. 두 사람 다 패배했죠. 그러다가 홍 지사가 지방선거를 준비하자 홍 지사 캠프에서 다시 최고식 의원과 손발을 맞추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비난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 전 의원을 기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철저한 홍준표 사단이다. 도정을 제대로 하겠다기보다 철저하게 개인의 인맥을 통해서 도정을 정치적 발판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도스 사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정무부지사에 앉혔다는 것은 도민에 대한 모독이고 우롱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을 향해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죠. 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과거 남북 관계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북한이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진정성과 실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입장은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 대한 환영 표시로 읽히고 있습니다. 환영 표시다. 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북한에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남북 대화를 선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남측이 제안한 이달 중 남북 당국 간 회담에 북한이 먼저 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티즌들의 의견은 반반 갈렸는데요. 한 네티즌은 북한에 삐라보내고 종북몰이해서 국면 전환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대화해야 한다고 진정성을 보이라니 박근혜 의원 측은 이런 것인가 라며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지금껏 북한의 거짓말에 너무 속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런 신중함은 칭찬할 만하다며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했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까?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네. 이게 네티즌이 들이 아주 들끓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요. 비정규직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80% 정도가 2년이 너무 짧아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것이 비정규직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 찬성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는 2년 비정규직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것이 비정규직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점에 비추어 봤을 때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권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4년으로 연장한 후에 4년이 지났음에도 정규직 전환을 안 하면 1년에 1개월씩 수당을 지급하게끔 제도에 들어가게 돼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인터넷은 하루 종일 권 의원을 성토한 의견으로 들끓었는데요. 네. 국회의원의 임금과 처우를 비정규직과 동일하게 한다면 당신 말을 받아들이겠다. 혹은 지역구가 도대체 어디냐. 제발 사람다운 사람을 국회로 보내자. 또는 젊은이들 몰아붙여도 당락에는 별 상관이 없으니 재벌 눈치나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등등의 의견이었는데요. 이런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권 의원은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보도자료를 내고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한 발언은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네. 현재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정리되거나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는데 왜 네티즌들이 자신의 발언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지금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 옛 통진당 의원들이 정치적 보복을 희생당했다. 의원직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하는 것이죠. 우물정 0945 그리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정당 해산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애초에 헌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될 일입니다. 2272번님의 의견입니다. 시기상 정치적 보복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지만 당이 떳떳했다면 의원직까지 박탈을 당하진 않았겠죠. 7885번님 의견입니다. 통진당 의원들이 정치적 보복으로 희생당했다. 의원직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라고 하는 데 대한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강철의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교통정보 알아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29분인데요. 곧 30분 되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1월 6일 화요일 저녁 퇴근길인데요. 현재 자동차 전용 도로에 사고 구간이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가는 길 영동대교를 조금 못 미친 곳에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퇴근길 차량들과 맞물리면서 마포대교부터 그 여파를 받고 있고요. 강 건너 나란히 가고 있는 올림픽대로도 하남 방면입니다. 한남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에 추돌 사고가 났기 때문에 동작대교부터 밀려서 가고 있고요. 사고 지점을 지나서도 청담대교까지는 속도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하는 길에는 정체 길이가 제법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산로가 금호터널 이전부터 연희교차로까지 차간 거리가 좁혀져 있고요. 신촌로 아현교차로에서 신촌교차로, 이어지고 있는 양화로가 동교동 3거리에서 합정역 구간 밀려서 가고 있습니다. 종로는 종강역에서 종로 2가, 종로 5가에서 신설동역 구간 더디게 진행하고 있고요. 경인로가 서울교에서 물레동 4거리, 국회대로는 영등포 전화국에서 목동교까지 속도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 강남대로 양재 시민의 숲에서 신사역까지 차간거리 좁혀져 있고요. 테헤란로가 포스코 4거리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정체거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일 예비 경선 컷오프를 통해서 대표를 뽑기 위한 본선 후보를 가립니다. 문재인 박 전 의원과 함께 본선에 오를 세 번째 후보는 누가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 측근들이 대담집을 출간하면서 왜 이 시점인지를 놓고 말들이 무성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당 대표에 출사표를 던지신 분이죠. 조경태 의원 연결해서 출마의 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선거운동 잘 돼갑니까? 네, 진인사 대처명이라고 했듯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늦었지만 출마의 변을 내가 왜 당대표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상당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예.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패권화된 그 개파주의 때문이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개파주의를 청산하고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 그런 어떤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거기에 저는 40대 지금 올해 제가 47이거든요. 예. 40대의 그 영남의 삼선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총선에서는 제가 58.2%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수권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컷오프 준비를 하셨죠? 네네. 컷오프는 어떻게 실시를 하죠? 네, 어제 그 의미 있는 그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타 방송입니다만은 MBN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가 2위로 올라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 컷오프의 선거인단 분들이 중앙위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인 아마 투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하고 그 문재인 의원하고 좀 정정당당하게 이번에 한 판을 좀 붙어서 세대 교체도 좀 하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확 변화시키고 바꾸는 그런 대표가 되겠습니다. 네. 문재인 의원하고 조경태 의원님은 부산에서 나란히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정치적으로는 이제 제가 3선 의원이고요. 예. 문재인 의원은 이제 지금 초선 의원이죠. 예. 어쨌든 문재인 의원도 우리 그 부산으로 봤을 때는 네. 소중한 자산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의원이 이번에 대표 출마를 하면서 내가 네. 대표가 되면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도자는 특히 야당의 대표는 자기 희생과 헌신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 뭐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제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면은 예. 저는 부산에서 또 출마를 할 것입니다. 아, 네. 부산에서 부산이란 지역이 야당의 불모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 당이 제1당이 되어야 됩니다. 네. 제1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불모지인 부산이나 영남에서 의석수를 좀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제1야당의 당 대표로서 당당하게 부산에 출마해서 네. 부산에서 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데 보다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네. 중앙위원들이 이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내일? 네네. 그런데 그 안에는 이제 안철수 의원도 들어가는 거죠. 네, 안철수 의원도 들어가십니다. 근데 지금 외국에 가 있어가지고 투표를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어제 안 그래도 안철수 대표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예. 네, 그 격려의 말씀을 주셨고요. 예.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예. 행사가 좀 약간 오기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네. 하지만,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는 분명히 저한테 주셨거든요. 아, 네. 직접 변화를 네. 바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직접 전화를 받으셨군요. 네네. 네. 근데 지금 한 표가 아쉬운 게 지금 조경태 의원이신데.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는 또 박운순 서울시장님도 뵀거든요. 예. 네. 박운순 시장님 역시 당이 좀 더 변화해서 예.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좀 신뢰할 수 있는 네. 그런 정당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당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번 내일 치러지는 예비 경선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네. 그리고 당이 잘 가기를 네.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앞에 말씀하시기를 문재인 의원하고 이제 한번 정말 대결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의원이 당 대표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누가 되고 안 되고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연 우리 당이 어떤 인물을 내세워야만이 총선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예.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은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은 정권을 또 우리가 찾아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네. 따라서 어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어떤 인물을 내세워야만이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가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제발 좀 이제 인물 좀 바꿔라. 네. 그 나물의 그 밥 아니냐 네.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 조경태는 네. 부산에서 영남에서 그 누구도 넘지 못했던 네. 지역주의의 벽을 제가 3번 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제가 58.2%의 득표를 했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 나이가 이제 47입니다. 예. 40대의 삼선 의원, 그리고 그것도 부산에서 이룬 일에 대해서 네. 국민들께 좀 잘 알리고 네. 그리고 왜 우리 당이 제1당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예. 잘 설득하고 설명하려면은 결국은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당 대표가 되시면 당명 민주당으로 바꾸실 겁니까?
호박에다가 줄 끊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당이 바뀐 지가 지금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 따라서 당명만 바꾼다 해가지고 국민적 감동이 있겠습니까? 네. 그 내용물을 바꿔야지만이 저는 국민적 지지와 감동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나와 있던 인물들은 좀 식상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당의 이름이 새정치민주연합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당은 헌정치민주연합이 아니거든요. 예. 새정치민주연합답게 새로운 인물인 저 조경태가 네. 새누리당과 맞서서 당당히 싸워서 네. 우리가 제1당이다 하는 그런 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표에 출마를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공약들도 내놓으셨을 겁니다. 네. 당원들에게 내놓은 공약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두 가지만 크게 말씀드리면요. 예. 하나는 당의 권력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중앙당에서 지도부가 좌지우지를 했거든요, 우리 당을. 예, 그래서 이 권력을 이제는 당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대표에 출마한 게 아니라 네. 상머선이 되기 위해서 네. 저는 대표에 출마했습니다. 네. 일하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 공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공천을 가장 투명하고 깨끗하게 네. 상황식 공천을 통해서 네. 어떠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공명정대한 공천을 저는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이후에 정말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될는지 참 가늠하기가 어려운 사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분당설에다가 뭐 진보 진영의 신당이라든가 또는 호남 신당이라든가 또 어떤 그 상임 고문의 탈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네. 정치 철학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중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념정당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동서화합과 국민통합의 정치를 실현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새로운 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대한정당으로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저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네. 현재를 넘어서 미래에 우리 당이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중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수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이 4월 내년이 아니고 금년이죠. 올해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게 될 텐데, 네. 그 다음 또 총선도 건이어서 1년 후에는 다가오고요. 선거 연대 얘기가 또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통합진보당 사태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왜 새정치민주연합은 통합진보당하고 선거 연대했던 걸 지금까지 사과를 안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앞으로 네. 선거연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분명히 통합진보당과의 그런 관계 문제에 있어서 연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네. 당 대표가 된다면은 네. 대국민께 저는 사과를 할 것입니다. 사과하겠다. 네, 그리고 우리 당의 브랜드를 가지고 네. 우리 유권자분들에게 당당하게 물건을 팔 수 없는 정당이라면은 예. 참으로 부끄러운 정당이지 않습니까? 예. 오죽 못 났으면은 그 연대에 의존하게 됩니까? 예. 그래서 강한 정당을 만들어야 되지요. 네. 그 강한 정당의 그 의미는 뭐냐면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하는 그런 정당이면은 네. 저는 충분히 우리가 제1당이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조경태가 척박한 그 부산 지역, 영남 지역에서 3선 의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58.2%의 득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국민들께 다가서서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정책을 펴고 정치를 한다면은 네. 충분히 우리 스스로가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꿈 잘 꾸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경기도 이천에서까지 번진 구제역 위험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었는데요. 며칠 새 용인 안성까지 상황이 더 확대됐습니다. 게다가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감염 사례도 잇따라 발견되면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농수축산식품부의 중앙가축방역협의회 위원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의 박봉균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봉균입니다. 네, 지금 조금 전까지 이 긴급 회의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예. 지금 회의는 끝난 상태입니까? 예, 회의는 끝났습니다. 네, 오늘 무슨 회의를 하셨습니까? 소에서 발생한 이 상황을 가지고 예, 심각 단계로 올려야 되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고요. 예, 앞으로 이제 그 소에서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심각 단계로 올리기로 하셨습니까? 안 올리기로? 아닙니다. 지금 심각하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 소는 돼지에 비해서 면역이 더 잘 형성돼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지금 현재 돼지에서 발생하는 그 구제역에 예. 1년의 진행 과정 속의 하나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소에 이제 확대되는 것을 감소하는 대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소개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처음에 이제 12월 3일에 첫 발생이 있었을 때 예, 아마도 첫 발생 농장에서 이 구제역 바이러스가 상당 기간 이 순환을 했던 걸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증거들이 나왔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첫 신고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아, 네.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 광범위한 지역까지 예.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파됐을 수 있는데 네. 이것이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장애물 경기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농장에 따라서는 이제 면역이 잘 된 농장은 장애물이 많이 있었고 예. 그렇지 않은 농장들은 장애물이 적었을 테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이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이 속도의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상황을 그렇게 심각한 단계로 보지는 않고요.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백신 접종 정책이라든지 차단 방역이라든지 소독 정책이 실효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들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돼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서로 옮겨갔다고 하는 자체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까? 구제역 자체는 소나 돼지나 관계없으니까요.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발생했던 지역이 진천이었고요. 그 이후에 신고가 들어온 지역들이 안성, 이천, 예. 천안 이렇게 인근 지역이었는데 예. 안성을 다 둘러싸고 있는 지역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소를 키우는 농가에도 예. 이 바이러스가 이미? 충분히 전파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던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네.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돼지하고 다르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의 경우에는 이제 항체 형성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97%라는 말이 있던데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게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농민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참 이 백신 주사 놓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또 이 송아지라든가 이 번식용 소의 경우 또 임신 기간에 따라서 또 접종 시기가 다르고 이래서 과연 이게 믿어도 되느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의 경우는 예. 올해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제 아마 접종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아마 실시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나서 예산이 확보가 된 걸로 제가 들었고요. 아, 네. 앞으로 이제 돼지의 경우도 아마 그런 정책이 좀 더 이제 확대될 걸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 사람과 달리 동물에 접종을 할 때는 최소한 3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요. 아. 이런 이 접종 지원이
이번 기회에 검토가 돼서 이루어진다면 아마 앞으로는 좀 더 실효성이 높은 백신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 처음부터 이동 중지 명령 같은 것을 좀 신속하게 했었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런 점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좀 잘 안 들렸습니다. 네. 애초에 예. 이동 중지 명령. 예, 스탠드 스틸을 말씀하시는군요. 이동 중지 명령 좀 신속하게 했었으면은 좀 더 확산된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예, 스탠드 스틸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판단에는 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네. 그때 당시에 이미 그 전국적으로 구제 백신을 하고 있었고 예. 또 그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차단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판단한 게 이 근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뭐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네. 좀 스탠드 스틸을 해서 구제 바이러스의 병원성이라든지 또는 농가에서 백신을 어느 정도 성실하게 했는지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축산 인프라를 좀 고려한 그런 이 방역대 설정이라든지 네.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 미흡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전국 축산 관련 차량과 도축장에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뭐 잘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럴 필요가 이제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밝혀진 것처럼 그동안에 이제 35건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예. 이것이 그 새롭게 바이러스가 뭐 전파되는 경로보다는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에 앞서 이제 말씀하신 그 스탠드 스틸이 검토되지 않는 과정에서 예. 상당한 범위로 이미 바이러스가 확산됐다고 하는 이제 내용이었고 네. 거기에 앞서 제가 또 예를 든 것처럼 이게 장애물 경계와 같았었기 때문에 예. 장애물이 많은 농장에서는 이제서야 신고가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됐다고 이제 판단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들이 지금 이제 속속 검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그 전국적인 이 소독 조치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이 결론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소, 돼지의 경우에 구제역은 심각 단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는데요. 조류인플루엔자 그 AI 문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 제가 뭐 AI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크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아마도 이제 이번에 그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네. 상당히 아마 방역 의식이 다시 이 고취가 됐기 때문에 예. 아마 여기에도 상당한 이 영향을 미쳐서 AI 방역도 상당한 그 실효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의 박봉균 교수였습니다. 복귀라, 너 아빠는 밤마다 어디 간대? 아빠 요즘 대리운전 하신대요. 뭐? 일용이가 대리운전을? 좌우로 정렬 2588이라던데요? 아이고, 그래? 이젠 아들도 2588.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네, 예, 통진당 의원들이 정치적 보복으로 희생당했다. 의원직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5510번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판결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거부하겠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7284번님께서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헌재가 나서서 이대 의원직까지 박탈하기보다는 다음 선거 때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다른 의견을 주셨군요. 우물정 0945, 샵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실 때는 무료입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뵙겠습니다.